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. 자, 대한전선.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정말 멋있습니다. 뭐 어제도 18%가 올랐는데 또 오늘도 11%가 오른 거예요. 예. 자, 우리가 기다린 게 지금 이거죠, 바로 이거. 이거를 지금 계속 기다렸던 건데 누가요? 저 맥정 코치랑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이 시세를 기다렸던 거죠. 왜 제가 여기를 이 추세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대한전선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지금 시장의 화두는 오늘만 보면 명확하죠. 뭐죠? 에너지입니다. 에너지. 모든 시대들이 지금 에너지 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왜 이 대한전선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1차 파동이고 여기가 2차 파동이고 이 3차 파동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. 이 1%대부터 제가 계속 올려드렸던 대한전선이 무려 지금 47%가 수익이 나더라. 자, 이번에도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맥점을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. 제가 이 대한전선을 여러분들 이 수익을 내드리려고 보시면 4주 전부터죠. 4주 전부터 계속 올려드렸어요. 뭐 이때는 몇 분 보시지도 않았죠. 어차피 제가 제 관점, 제 매매일지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채널을 계속 올려드리니까 뭐 결국은 뭐 2,000분, 3,000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죠. 그렇게 이 지금의 수익까지 끌고 왔죠, 제가. 뭐 저도 지금 수익이 장난이 아니긴 하지만 잘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, 오늘 수익도 많이 나셨겠다. 오늘은 꼭 좀 이 아래 좋아요 버튼 시원하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 맥정 코치 더 힘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힘내자라고 댓글도 꼭 한 번씩 오늘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이제 급등한 대한전선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. 이건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. 자, 근데 좀 설명하기 앞서서, 자, 어떤 분이 좀 그러시더라고요. 제가 이 21선 지지를 이야기하니까, 21선 지지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냐. 그건 나도 할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,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, 그게. 저처럼, 자, 시나리오죠, 시나리오. 제가 산업이 흘러가는 방향,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가는지도 이야기를 해드리고, 그리고 이 행보에 대한 파동, 뭐 박스권으로 설명을 해드렸죠. 그리고 나서 이 올라가는 시기에 대해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,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죠. 어제 급등을 했는데 또 급등할 거니까 가져가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. 원래 이 모든 종목들은 다 이 고유의 이평선이 있습니다. 전의 추세에서는 뭐 11선이나 5일선을 타고 갔다고 하면 뭐 현지에서는 또 21선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. 그거를 캐치를 하느냐 못 하느냐가 이 수익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그 차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제가 대한전선은 파동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. 그러니까 이게 파동이 진행형이냐 아니냐, 이 추세를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대한전선을 계속 추세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. 그게 현지 시세의 급등, 뭐 50% 수익 나는 게 저만 먹은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다 같이 먹은 겁니다. 왜? 제가 여기서도 문자를 보내드렸고 이런 꼬리 라인에서도 계속 사시라고 문자만 보내드렸죠. 하려고 문자를 보내드린 적이 없어요. 급등할 거니까. 좀 서두가 길었는데, 자, 그럼 이제 어디서 파냐 이겁니다. 왜? 주가라는 게 그렇죠. 떨어져도 문제인데 지금처럼 올라도 문제예요. 올라도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 문제를 제가 좀 해결을 해드리겠다는 거죠. 자, 제가 살 때는 이 매수에 대한 차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립니다. 그래서 뭐 여기도 매집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, 뭐 여기서도 왜 털리지 말자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데, 자, 그럼 오늘은 어디서 팔아야 되냐 이게 궁금한 거니까 매도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. 매도 차트를. 자, 매도 차트를 보시면, 자, 정확히 보이세요?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어디가 고점이었는지, 그리고 2차 파동이 나왔을 때 어디가 고점이었는지, 현재 이 3차 파동은 어디가 또 고점이 되는지 명확하게 밴드에서 보여주죠. 즉 주가가 파란 밴드에 진입을 하면 거긴 과열이다. 즉 단기적 저항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현 시점에서 양봉이 하나만 뜨더라도 여기는 이제 단기 과열권이 될 수 있겠죠. 그럼 이 대한전선이 뭐 단기 과열을 찍는다고 끝나냐? 그건 아니에요. 보시다시피 단기 과열에 들어가면 기간 조정이라는 게 발생하는 겁니다. 그게 뭐 가격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건데, 어찌됐든 찍으면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이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조정에 대한 길이를 보면 어때요? 점점 짧아지더라. 고점을 찍더라도 여기서는 조정이 뭐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지만 그 기간은 좀 짧게 나오고, 그럼 어떻게 되냐? 밴드가 올라갑니다. 밴드가 계속 밴드가 우상향하죠.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고점을 치는 이런 흐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매수에 대한 문자도 정확하게 보내드렸지만, 이렇게 단기 과열이 오는 이 단기 저항 때 있죠. 이런 데가 오면은 또 일부 팟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매수에서부터 지금 매도까지 제가 완벽하게 좀 케어를 해드리는 거죠. 단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포션을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. 그 정도 노력은 해주셔야죠. 제 관점을 지금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또 찍고
있는 거고, 그래 또 한 번에 다 보니까.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이 아래 번호로 문자를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다 저장을 해둘 거예요. 그리고 단체 문자로 한 방에 쏴드리겠다. 나 매수했어요. 나 매도했어요. 이렇게요. 아시겠죠? 어디로?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. 자, 설명 이어가서, 주가라는 거는 이제 양봉이 두 개가 떴잖아요. 이 3일에 대한 법칙이 있습니다. 3일. 그러니까 3양봉이 뜨면은 거기는 보통 단기 고점이 생긴다. 그래서 뭐 파동도 1파, 2파, 3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 단기 고점이 생긴다. 뭐 3일 안에 뭐 주가가 방향성이 나와줘야 된다 등등. 즉 이 3이라는 숫자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. 그 논리를 대입을 하면 말씀드린 대로 양봉이 하나가 뜨면 어떻게 된다고요? 여기는 또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. 자, 그렇다고 끝이 나냐? 아니라고요. 네. 좀 보시면 이 3만 원 돌파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. 얘는 지금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. 포물선. 상승 조정, 상승 조정 엄청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. 보통 3파가 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가 나오냐면 이 연장 파동이라는 게 나옵니다. 연장 파동. 그건 정말 시장이 과열이 될 때 나오는 건데 지금 시장이 어때요? 딱 과열의 시장이잖아요. 예. 단기적 조정이 뭐 2월 정도, 지금 2월 초순인데 2월 정도에는 발생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나오고 나서 결국은 이 장기적 파동을 완성하러 갈 겁니다. 어디를 보러? 이 직전 고점을 보러 결국은 간다는 거죠. 지금 앞자리가 3이지만 결국은 이 4라는 숫자를 보러 갈 거다는 거예요. 네, 그 부분까지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. 제가 이야기하다가 말을 빼먹었는데 하나를 좀 빼먹었어요. 뭐냐면 제가 단기 고점에서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했죠. 근데 그때 이 다 파는 게 아니라 일부만 팔아야 된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밴드를 타고 가는 종목이 있어요. 밴드를 타고 간다. 뭐 이때도 일정 부분 더 타고 가면서 고점을 높였고 이때도 일정 부분 타고 가면서 더 고점을 높였죠. 이 타고 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. 그때는 어떤 식으로 타고 가는 거냐면 이 이평선들 있죠. 딱 이 앞에 파동 보시면 돼요. 주가가 이렇게 11선을 타고 가면 밴드도 타고 가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거기가 깨지면 그럼 긴 조정이에요. 지금도 똑같은 작업을 할 거예요. 대한전선이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올라와요. 그럼 이 부분을 계속 타고 갈 겁니다. 단기 고점, 그러니까 과열이 나왔을 때 일부 팔고 나머지는 이 추세로 대응해라. 단기 추세로. 뭐 그 부분까지도 제가 지금 전부 설명을 해드린 거죠. 자, 단기 고점에서에 대한 대응, 그리고 이 중기적 관점에서의 대응, 저같이 완전 장기 추세에 대한 대응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그럼 저는 이제 추세 추종 거래를 하잖아요. 추세 추종 거래. 그럼 전량을 파는 시점은 도대체 언제냐? 이 부분도 오늘 그냥 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오늘. 자, 저는 이 노란 밴드, 제가 보는 맥점 밴드에서 점점점 원래 처음에 올라올 때 파란 밴드를 타고 올라옵니다. 그리고 1차적 시세를 내면 그 다음부터 노란 밴드를 타고 가는 거예요. 자, 계속 타고 가죠. 여기도. 이 밴드 있죠. 이 밴드가 깨져야지만 저는 수익 실현을 다 할 겁니다. 이 파동을 온전히 먹으려면은 이 밴드를 지지를 하고 가줘야 됩니다. 왜? 여러분들 중에서 이 장기 파동 있죠. 정말 긴 장기 파동을 드셔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뭐 제가 거래했던 것 중에 예를 들면은 로보티즈 같은 거죠. 로보티즈도 시세를 낼 때 이렇게 밴드를 타고 갑니다. 계속 우상향을 해요. 근데 이 깨지기 전까지 온전히 보유하다 보면 뭐를 맞이하게 되냐면 정말 큰 이 러닝 콜렉션이라고 부르는 대시세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. 로보티즈를 제가 지금도 안 팔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먹어야지 1000%짜리 텐베거가 나온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도 제가 터치를 하면 매수라고 하지 매도라고 하질 않는 겁니다. 대추세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. 저는 이 햄버거를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방법론으로 영운전에도 입상을 해본 거니까 밴드는 이 지지에 대한 역할을 해주고 이 맥점을 짚어준다. 그걸 지금 제가 대한전선에서 대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. 제가 이 방법론을 가지고 이 대한전선뿐만이 아니라 이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들만 한번 보자고요.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? 안 깨지죠? 모양 어때요? 안 깨집니다. 로보티즈도 안 깨지죠.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? 필옵틱스.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.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. 돈이 되는 정보.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.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.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,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,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
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조 호황기였죠. 뭐 저금리, 저유가, 뭐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,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,000포인트에서 이제 4,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.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?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.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?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.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물론 이 현대차,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 자,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?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 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솜뭉치. 예,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솜이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
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. 자,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대한전선에 그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. 자, 대한전선 정리를 해보면 아직 고점이 열리긴 열렸습니다. 하지만 양봉이 강한 삼양봉이라고 하면 그때는 뭐라고요? 단기적 고점은 나와요. 그래서 그 단기적 고점을 제가 짚어드린다 말씀드린 거고, 정말 큰 파동으로 봤을 땐 지금 이 U자형 패턴을 이야기를 하면서 포물선이죠. 점점 강해지긴 할 거예요. 조정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이 44,000원에 대한 이 고점에 대한 테스트는 진행을 할 겁니다. 왜? 계속 강조하는 거죠. 이 맥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3만 원이 진짜 중요했거든요. 그게 돌파가 나왔어요. 방향성이 정해졌고 이 연장 파동의 어떤 형태로 해서 올라갈 거다. 지금 시장 뭐 여러 가지 주도주가 있긴 하지만 이 대한전선 특히 에너지 쪽도 이 주도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. 이번 시장 조정이 나오더라도 분명 뭐 기회 조정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, 제가 이 86년도 시장 이야기 해드렸죠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시장이 장기적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. 장기적. 지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할까?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제가 이렇게 대한전선뿐만이 아니라 제가 돈이 되는 정보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그런 매집을 하는 종목들 있죠. 이런 것들도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좀 눌러주시고, 저는 내일 또 더 돈이 되는 정보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맥정코치였습니다.